인체해부학 발표를 맡게 된 20학번 정우현 안성진입니다. 저희가 설명드릴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인체해부학에 대해 먼저 설명을 해드리고 해부학을 어떤 식으로 분류를 하게 되는지에 대해 설명을 해드린 다음 해부학적 자세에 대해 설명을 이어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관절의 분류 및 예시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인체해부학에 대해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인체해부학에 대해 이해를 돕기 위해선 해부학에 대해 먼저 알아야 하는데, 해부학이란 사람의 몸을 해부하여 구조와 기능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생명체를 이루고 있는 구조물의 생김새, 크기, 위치, 상대적 위치 관계에 대해 연구하는 학문으로 의학을 전공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기초학문입니다. 사람의 몸은 수많은 세포, 조직, 장기, 그리고 몇 가지 장기가 모여 일련의 기능을 행하는 개로 이루어져 있고, 이러한 구조물들은 각 개체에서 특정한 모양새와 크기로 특정한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구조물들 간에 상대적으로 더 위쪽에 있기도 하고 더 안쪽에 있기도 하는 위치 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부학은 이러한 사실들을 정확히 관찰하고 기술하며 그림과 같이 이름을 붙이는 것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해부학을 어떻게 분류를 하게 되는지에 대해 설명을 하겠습니다. 해부학은 연구하는 방법에 따라 유관해부학과 현미경해부학으로 나눌 수 있으며, 협의해부학은 유관해부학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우선 유관해부학이란 현미경을 사용하지 않고 객체의 몸을 해부하여 사람의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구조물들을 대상으로 연구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현미경해부학입니다. 현미경해부학은 현미경으로 극히 작은 해부학적 구조에 대해 공부하는 학문으로, 현미경해부학은 조직학과 세포생물학을 포함하고 현미해부학과 조직학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유관해부학은 다음과 같이 크게 개통해부학, 국소해부학, 임상해부학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우선 개통해부학은 하나의 일련된 기능을 수행하는 장기 및 조직을 의미하며, 개통해부학은 몸을 이러한 몇 가지의 개통으로 구분하여 접근하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개통해부학에서 비슷한 기능을 수행하는 여러 가지 개통으로 나누었지만, 어느 개통이든지 절대로 한 개통 독단만으로 모든 기능을 수행할 수는 없고, 인체의 모든 기능은 개통들 간의 협력으로 이루어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해부학은 국소해부학입니다. 국소해부학은 몸을 부위별로 관찰하여 기술하는 것을 뜻하고, 그 나누어진 부위에 있는 모든 구조물들을 한꺼번에 연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보면 몸통과 팔다리 부분으로 먼저 나누고, 몸통을 머리, 목, 가슴, 배 등으로 나눕니다. 팔 부분은 위팔, 아래팔, 손, 팔에서 몸통, 연결 부위 등으로 나누고, 다리 부분은 넙다리, 무릎 및 오금, 종아리, 발등으로 나눕니다.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고, 만약 아래팔에 대해 연구를 한다면 아래팔의 툭뼈, 근육 및 인대, 근막, 혈관, 신경, 림프절, 피부 등의 크기 및 모양에 대해 전부 파악하고 그들의 상대적 위치관계를 기술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임상해부학입니다. 임상해부학이란 국소해부학이나 개통해부학적 지식을 임상에서 환자나 질병이 있는 동식물을 치료하면서 적용하는 학문입니다. 또한 임상적으로 유용한 몸의 구조와 기능을 강조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해부학은 기본적으로 의학의 기초를 제공하기 위한 학문이며, 이를 임상에 적용하는 과정인 임상해부학은 학문의 실용성 면에서 생각해볼 때 가장 중요한 과정입니다. 따라서 해부학을 접근하는 데 있어 국소해부학, 개통해부학, 임상해부학 어느 하나 빠뜨리지 않는 균형 잡힌 자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다음은 해부학적 자세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해부학적 자세란 인체의 부위별 위치와 인체 운동의 동작에서 기준이 되는 자세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차렷 자세를 뜻하는 게 아니라, 우측 사진처럼 자연스럽게 팔을 모으고 똑바로 서서 눈은 수평 위치에서 정면을 바라보고, 팔은 몸통 양옆으로 자연스럽게 늘어뜨린 상태에서 손바닥을 펴 앞을 향하도록 한 자세입니다. 해부학적 자세를 통해 신체 균형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세 개의 축 개념을 알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설명드릴 축은 수평면입니다. 수평면은 몸을 수평으로 분할한 면을 의미합니다. 정면으로 바라보고 서 있는 사람의 골반을 가로로 자르면 나오는 면입니다. 가로면이라고도 하는 이 수평면은 복부 또는 뇌 CT 촬영을 할 때 보게 되는 것이 수평면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정중면입니다. 정중면은 신체의 정중부를 세로 전후 방향으로 통과하는 상상적 평면으로 신체를 좌우등분합니다. 정중면은 한 개만 존재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은 시상면입니다. 시상면은 신체의 정중면 또는 시상봉합의
평행하게 주행하며 신체를 좌우로 나누는 면입니다. 이 시상면은 정중면과 다르게 여러 개가 존재합니다. 관상면은 얼굴을 정면에서 바라본 상태에서 수직 방향으로 뇌를 자른 단면입니다. 이 면은 정중면과 수직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영상은 지금까지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놓은 영상입니다. So the anatomical position is feet slightly apart but parallel, pointing forwards, standing up, hands by your sides and forearms supinated, so your palms are facing forward, and then looking forward. And that gives us a default position from which to compare, to describe one structure to another. If anatomy is about description, is about describing something to somebody else using a language, this gives us a default position by which we can describe something clearly to somebody else or write something down. So planes then. Planes describe cutting a section through the body. If you were to cut the body up into nice, neat bits, or look at a section in MR or a CT scan. So this is a very important idea. First, sagittal plane. So the sagittal plane is if an archer has fired an arrow into the body, Sagittarius, the archer, right? So a sagittal plane is a plane on this direction. Also gets called the anteroposterior plane. And then we have a special version, we have the mid-sagittal plane, which is in the midline. This also gets called the median plane. So the mid-sagittal plane is right down the midline. And then we have a transverse plane, which is cutting a section in this direction, which also gets called the axial plane or transaxial plane. I think radiologists like that term. So ba-bump, ba-bump. So the other axis then is this axis. So this would be the coronal plane or the frontal plane. Coronal, like a crown. So the coronal plane is then running down like this. Right, so that's the coronal plane. So those are the three main planes. 다음은 상대적인 위치에 대한 용어 설명입니다. 상대적 위치 용어는 인체해부학에서 자주 쓰이는 용어입니다. 쓰이는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므로 눈에 익을수록 좋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오른쪽 사진을 보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관절의 분류와 예시입니다. 먼저 관절이란 인체의 모든 뼈와 뼈들이 기능적으로 서로 만나는 곳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관절의 기능은 뼈대 근육의 수축에 의해서 운동하기, 운전 등 다양한 운동을 가능케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절은 뼈 사이의 조직 종류에 따라 섬유관절, 연골관절, 윤활관절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섬유관절입니다. 섬유관절은 수많은 악유섬유다발로 이루어진 치밀결합 조직에 의해 뼈들이 단단히 결합되어 있는 관절입니다. 이러한 섬유관절 중 머리뼈의 납작뼈 사이에만 존재하는 결합인 봉합은 톱니봉합, 비늘봉합, 평면봉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봉합은 뼈들이 움직임이 없으므로 모둠직관절에 속합니다. 그 다음은 인대결합입니다. 인대결합은 섬유결합 조직인 뼈 사이막에 의해 결합되는 것을 말합니다. 종움직관절에 속하며 그 예시로는 중간노좌관절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못박이관절입니다. 못박이관절은 치아 뿌리가 치아 주위 인대에 의해 아래 턱뼈에 고정되어 있는 것이 못박이관절의 한 형태입니다. 다음 연골관절입니다. 연골관절은 뼈와 뼈가 연골 조직에 연결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연골결합은 연결지를 위해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유리연골결합과 섬유연골결합으로 나눠집니다. 유리연골결합은 유리연골에 의해 뼈들이 결합됩니다. 이 관절의 대부분은 일시적 구조로 성장하는 동안 사라지며 그 예시로는 뼈 끝과 뼈 몸통을 연결하는 뼈 끝판을 들 수 있습니다. 섬유연골결합은 관절면의 표면은 얇은 층이 유리연골로 덮여있고 이 유리연골에 다시 섬유연골이 부착되어 뼈들을 연결시키는 결합입니다. 대표적 예시로 골반은 두덩결합을 들 수 있습니다. 두덩결합은 태아 분만 시 어느 정도 움직여 출산을 돕습니다. 몸의 대부분인 관절인 윤활관절은 움직임이 가능한 움직관절입니다. 윤활관절은 관절 연골, 관절 주머니, 윤활막, 섬유막, 윤활액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윤활관절에는
보다시피 평면관절, 경첩관절, 중쇄관절, 안장관절, 타원관절, 절구관절 이렇게 6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먼저 평면관절입니다. 평면관절은 관절면이 납작하거나 약간의 오목과 볼록면이 있습니다. 어떤 축을 중심으로 운동이 일어나지 않아 짧은 미끄러짐 운동이나 짧은 앞뒤 운동이 가능합니다. 예시로는 손목, 발목, 뼈 사이 관절이 있습니다. 경첩관절입니다. 경첩관절은 여닫이 문의 경첩과 유사하다고 하여 경첩관절이라고 합니다. 관절에는 뼈의 볼록한 면과 다른 뼈의 오목한 면이 만나 이루는 관절로 굽힘과 편만이 가능합니다. 예시로는 팔굽관절, 발목관절이 있습니다. 중쇄관절은 하나의 뼈의 둥근 면이 다른 뼈와 고리 모양의 인대에 의해서 둘러져 있는 관절로 하나의 긴 축을 중심으로 돌림 운동이 일어납니다. 예시로는 정중고리 중쇄관절이 있습니다. 안장관절은 양쪽 뼈가 말 안장처럼 모두 볼록하고 오목한 관절면을 가지고 있어 서로 맞물려 관절합니다. 예시로는 엄지손가락에 손목, 손허리 관절이 있습니다. 다음 타원관절은 타원형의 관절머리와 관절 오목이 만나서 관절하며 돌림 운동을 제외한 다양한 운동이 허용됩니다. 예시로는 손허리, 손가락 관절들이 있습니다. 마지막 절구관절은 관절면이 한쪽은 절구 같고 다른 한쪽은 공과 같아 절구 속에서 움직이듯 모든 방향으로 움직임이 자유로운 관절입니다. 예시로는 어깨관절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부학적 정의, 자세, 관절의 분류와 예시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